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오늘 하락했습니다. 1.2%. 63,200원에 끝났고, 이걸 보셔야 돼요. 고가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이격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그 이격 조정 구간을 7월, 8월 이렇게 두 달을 보내고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보셔야 될 건 국가대표 AI 선정에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됐는데 카카오는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상승 구간이 나왔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상 AI 무엇보다 오픈 AI와 협업에 대한 결과가 9월 23일에 나옵니다. 뭐 이프 카카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 가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 AI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바닥 구간, 그쵸?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건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한다. 즉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져 있다는 거지 지금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는 지금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 꼭 서클에 대한 주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클의 주가는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주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서클의 주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9월 11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뭐 서클이 뭐 추세가 하락 추세다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추세를 논할 단계는 아니죠.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6월 달 빼고 한 달, 두 달, 세 달째잖아요. 6월 달까지 끼더라도 상장 한 달 끼더라도 6월 초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입니다. 여기서 무슨 추세를 논해요. 그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서클은 단순히 USDC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대세가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게 뭐예요? 지니어스 법안이다. 그럼 지니어스 법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도 도움되는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채권입니다. 채권.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카카오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의 주도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래부터 위로 보자고요. 카카오가 잘 된다 또는 다른 주도주들이 잘 된다. 제가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말고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한화오션, 조선주죠. 업종별로 하나만 보자고요. 삼성전자, 반도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고 다시 8만 원을 회복하기 직전에 있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작년까지처럼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작년에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야, 삼성도 HBM 할 수 있어. 아직까지 파운드리는 좀 어렵지만 HBM 할 수 있어.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파운드리도 거의 뭐 부활이라고 하긴 그래요. TSMC는 어차피 못 잡을 테니까 파운드리도 약간의 그 회복할 수 있는 수주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빅테크 쪽에서 들어왔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빅테크 쪽의 수주를 받아서 성과를 낸다?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왜 카카오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삼성전자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미국 시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고용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금리를 낮추려는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정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시장은 지금보다 할인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게 AI인데 한국 시장 쪽에서도 AI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런 종목이에요. 네이버도 한번 보시죠. 그렇죠? 이런 종목이라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되어서 움직인다. 그리고 9월 23일 날이 되면 이프 카카오 오픈 AI 협업 내용 자체 AI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국가대표 AI에 탈락이 됐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사업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여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는 장기 침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붙어야 될 AI, 그리고 한 가지, 정치권에서 무언가를 일으킨, 그쵸? 뭐 표를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기간에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했었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을 쭉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카카오에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즉 USDT, USDC, 이 두 가지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지금 흥행하고 있는 이유, 그건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그냥 화폐처럼 통용될 수 있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화폐의 가치를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발행한 회사에선 뭘 갖고 있어야 되나요? 채권입니다. 채권. 그렇죠? 아니면 달러예요. 왜? USDC, USDT, 테더나 서클 모두 다 1달러는 1테더나 1서클을 유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본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테더나 서클의 가치, 즉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자를 주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채권이라는 거죠. 이 채권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 모멘텀은 쉽게 끝나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카오가 편승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AI 모멘텀과 합쳐지면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로컬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만져서 대기업이 된 쪽 어딥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예요. 그렇죠? 여기 말고는 AI 관련된 모멘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근데 싹 다 무시하시고 카카오가 신고가를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쪽의 시세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카카오는 신고가를 가기가 정말 어려운 기업인 게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고 대형주다. 그리고 이쪽에서의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뭐 했습니까? 쪼개기 상장. 그쵸? 아니 이제 뭐 카카오 달고 뭐를 막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그래 카카오페이까지 인정. 근데 카카오뱅크 장난해? 그쵸? 카카오뱅크를 상장시키고 카카오페이를 그 안에 포함시켜놨어야죠. 이것조차도 문제예요. 카카오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군들을 왜 쪼개가지고 상장시킵니까? 그러니까 가공자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가공자본만큼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22년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던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큽니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성장성이 부각받아서, 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마진이 좋거든요. 성장성을 부각받아서 이런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터져 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 더 빠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 그러니까 추세를 잡히는 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AI 모멘텀이 딱 붙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붙었다? 당연히 상승의 초입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구간을 지금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략 시작해야 되고, 저는 지난주부터 매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활용해서, 근데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다시 보고 사세요.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이렇게 있어. 여기 강남이죠? 여기가 쭉 이렇게 한강이 딱 돌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 요즘에? 한강 벨트 딱 그러죠. 여기 말고 어디 올라가나요? 노도강, 마용성, 뭐 잠실, 강동, 하남, 그쵸? 요즘 강동 이제 뭐 새로운 한강 벨트 딱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여기 강남, 그 옆에 잠실, 그리고 여기 뭐 한 용산, 한남동 요런 쪽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안 올라가는데 여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메인이 끌고 가줘야 된다. 근데 그 메인은 어디 있어요?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 대한 상황은 지금 어때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이다. 여긴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모멘텀. 이번 주에 낮춰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요런 상황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 집권 2년까지 이걸 반으로 잘라서 집권 1년 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때 돈 벌어놔야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 굳이 내가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공략하는 초입 구간에 있고 여기서 뭐 등락하는 과정에서 뭐 국가대표 AI 떨어졌네, 카카오 큰일 났네, 네이버는 됐는데 네이버 사야지, 그럴 것 같았으면 네이버가 그쵸? 더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고요. 가장 큰 수혜는 카카오에서 보는 거고 오픈 AI 즉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협업하는 것도 카카오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9월 23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수 구간을 잡는 건 올라가는 족족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AI, GPU, 데이터 센터, 전기 부족, 그리고 원전. 그쵸? 원전에 대한 부분이 쭉 올려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여기 매수관을 다시 잡아놨습니다. 그쵸? 언제? 9월 16일 오전 9시 11분 장 시작하자마자 강세로 전환하니까 바로 매수관 잡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붙으세요. 추격 매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어디서? 신고가 종목에서. 카카오는 지금 뭐예요? 신고가 종목. 신고가 종목은 뭐예요?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되는 건 당연히 호재가 있어요. 호재를 기다리지 말고 호재가 나오면 따라 붙으세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쭉 내려보면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쭉 이렇게 내려서 보면 시장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 8만 원에 근접했다. 최근에 삼성전자 좋죠. 그리고 관련주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격 발생, 조정 받고 있는 중이다. 즉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0% 올라갈 때 원익홀딩스 같은 거 100%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이런 거예요. 주식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했을 때 더 터진다. 그럼 원익홀딩스가 잡주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는 2000% 올랐어요. 2000%. 근데 한미반도체가 잡주예요? 아니요. 영업이익률 50%씩 나옵니다. 그쵸? 알짜 중에 알짜예요. 찐 알짜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실시간 타점과 함께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주도 섹터는 조선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입장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열어보시면 되고요. 0606 화면은 내가 매매한 내용이 모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오션 있는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언제 매매했나요? 신고가 돌파 구간 내려올 때가 아니라 올라갈 때 그쵸? 그런 결과 8월 11일 날 33% 8월 달에 시장이 기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때 다시 신고가 구간을 만들죠. 이랬을 때 33%.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만들고 돌파하는 구간 추가 매수해서 수익 구간 어떻습니까? 쭉 내려보면 57%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신고가 구간 그리고 확인하고 매도 그리고 올라올 때 다시 매수관 또 잡았죠. 쭉 내려서 보면 151% 7월 달입니다. 188% 역시나 7월 달입니다. 분할 매도를 했다는 거죠. 언제 샀어요? 돌파할 때 신고가에. 그쵸? 카카오 지금 어때요? 신고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9월 12일 날 카카오 정확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매수 구간 바로 하죠. 4%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아라.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매수 구간 잡는 겁니다.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오는 걸 확인했잖아요. 가격에 신경을 써야죠. 근데 가격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내가 얼마에 사야지, 얼마까지 내려가면 사야지,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따라 붙는 겁니다. 언제 올라갈 때. 그러면 어떻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 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 또는 30% 40%의 수익을 단타가 아니라 2주 3주 빠르면 3, 4일만 해도 얻어낼 수 있는 구간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점,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부분이죠.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데, 자, 하이닉스도 보면 어때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딱 3개월 만에 34% 하이닉스로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관련주들 이수 페타시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 구간 잡고 딱 3개월 만에 70%대 수익 구간 또 터지죠. 그리고 또 매매합니다. 이렇게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신고가 구간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렸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9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